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6월 달이네, 그죠? 몇 개월 남았어요, 시험이 이제? 6, 7, 8, 9, 10, 5개월 남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조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중개사법 끝나고 내일하고 모레, 토요일 민법 특강하고요. 월요일 날 민법이고, 화요일 날은 그 휴강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휴강 특강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계속 지금 퍼지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그래서 6일날 그냥 좀 쉬시라고 휴강하기로 했습니다. 휴강하기로 했습니다. 빨간이 좀 쉬시고, 그 다음에 7일날 민법, 8일날 공시법 이렇게 갑니다. 또 월요일 또 말씀드리고, 자, 토요일, 일요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는 민법을 최소한도 50점 내지 55점 올려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54페이지에 3번에 등록 취소 갈 차례예요. 등록 취소 54쪽이요. 자, 그러면 그거는 복습을 좀 하고 52페이지로 일단 오세요. 워낙 중요하니까. 52페이지에 자, 행정처분. 우리 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오늘 행정처분이에요. 처분. 행정처분을 일단 거기 대상가 국장이 하는 게 자, 지정취소죠. 지정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나중에 또 하겠지만 지정취소. 이거는 차 1년 사망 해산. 어쩔 수 없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 문제 나왔으니까. 작년에 여기 1년이 시험에 나왔고요. 국장이 하는 것은 지정 취소입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거래정보 사업자. 다음에 이제 이건 빼놓고 다음에 자, 자격증 준 시도지사죠. 자, 시도지사가 우리 여기까지 이제 배웠잖아요. 시도지사가 자, 자격증을 뺏어가는 게 자격증 취소죠. 시도지사가 이제 자격증을 줬으니까 교부했으니까 교부한 걸 뺏어가는 게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증 취소. 다음 자격증 취소는 이제 자격증을 갖다가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그 다음 자격증을 땄으면 자기가 사용 안 하고 남한테 빌려준 거 양도 대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지기간 중에 자, 자격증 정지기간 중에 자, 그 다음에 업무한 경우죠. 우리 운전도 마찬가지잖아. 운전면허 정지당해 놓고 나서 운전하면 취소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이법은 이제 3학년 3반하고 1학년 1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의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이 4개죠? 부양지역 지금 외워야 됩니다. 53쪽 보세요. 53페이지. 1번에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준 시도지사가 취소하여야 한다. 어떻게 외웠다고요? 부양지역. 자, 부양 이렇게 살짝 할 때 분양을 생각하세요. 그냥 분양이 잘 되는 지역은 자격증을 빌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취소시킵니다. 부양지역은 양도하니까 취소시킨다. 부양지역. 반드시 이거는 취소시켜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취소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7일 내 정을 반납해야 돼. 7일 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죠.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나중에 과태료 배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이 잘못하면 이제 뭐죠? 자격 정지죠.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정지. 이거는 6개월하고 3개월 있죠?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어요. 일단 어떻게 외웠죠? 무조건 소공이 나면 금리빨 2개. 금리 2개가 있는지 앉아서가 아니고 서서죠? 서서 확인하라. 서서 확인. 금리 2개. 이거는 6, 그리고
이쪽은 서서 좀 안 한 경우죠. 하지 않은 경우는 3개월입니다. 여기 이제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금지행위. 금지행위 10개 어떻게 외웠죠? 자, 일단 4개, 알, 반. 여기 1학년 1반이고, 3학년 3반이 정직하게, 쌍투, 시세단체, 이렇게 되죠. 이렇게 10개 중 1개를 하면, 자, 금지행위로서 소공이 자격 정지당하고 1학년 1반 내지 3학년 3반 감옥에 가는 거죠. 알, 반, 정직, 쌍투, 그죠? 자, 개공이, 여기는 소공이죠. 소공이 중개를 하지 않고 중개 대상을 매매를 업으로 했다. 매매를 업으로 하면 매매해야지 왜 중개를 해? 매매업. 그러면 이거는 무등록자인 줄을 알면서 무등록자와 협력해서 중개하는 거죠. 이거는 초과보수, 초과. 우리 중개보수를 1원이라도 초과하면 자, 자격 정지입니다. 이거는 판단을 헷갈리게 한 경우죠. 이거는 정서, 청약 통장 같은 것을 매매나 중개하죠. 정서. 그다음 직접 거래, 쌍방대리. 이거는 단속 규정이라 그랬죠. 처벌은 하지만 계약은 유효하고, 투기 조작, 시세 교란행위, 단체 이용한 시세 교란. 자, 이게 3학년 3반이고 자격 정지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죠? 여기에서. 그다음 요거 이거는 자,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 자, A 개공한테 소공이 다른 B 공한테 가서 또 근무한다. 사무소 2개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6개월. 다음 계약서 2개 쓰는 거 이중 계약서, 즉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죠. 그러면 6개월 자격 정지입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자,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죠. 서명 및 날인 어디 되죠?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 다음 이 확인 설명 자체를 안 해주거나 하면서 근거자료 제시하는 경우. 도장, 인장 등록하는 경우. 이거는 3개월의 자격정지입니다. 이 2개가 먼저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격 취소하고 이제 비슷한 게, 자, 여기 이제 등록관청이 하는 겁니다. 등록관청이,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조금 이따 배울 거야. 절대적 등록 취소. 그 다음, 요 자격 정지하고 비슷한 게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여기는, 자, 자격 정지 할 수 있다죠. 여기는 반드시 이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여기는 업무 정지 하나 더 있죠.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요놈은 이제 가장 약한 거니까 요거는 좀 애우기가 좀 힘들어 조금. 요거는 비슷하게 하면 돼요. 자, 거기 자격 정지 보죠.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 2개, 그죠? 금지행위. 이중소속 2개 계약서, 이건 6개월이고, 뒤에 4개 서명, 확인, 인장, 이거는 3개월입니다. 자, 밑에 1번에 법 33조 금지행위한 경우, 10개, 알, 반, 이건 1항 1반, 정직, 쌍투, 시세단체, 이건 3학년 3반. 자, 그 다음에 2번이 이중소속이라 그랬죠? 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소공이 한 군데만 소공을 해야지 2군데 사무소 소속되면 정보를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지시키는 거예요. 처벌도 1학년 1반입니다. 나중에 처벌 한꺼번에 하고 무조건 2가 나오면 다 둘이서 1학년 1반입니다.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감옥에. 자, 이중 소속도 1학년 1반. 다음 3번에 자, 조심해서 3번 중에 표시하세요. 자, 나오겠지만 나중에 다 2가 나오면 다 1학년 1반인데 이중 계약은 형벌을 처벌하지 않아요. 이중 계약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1학년 1반 아니에요.
이중계약은 임등치만 자격증이 정지만 당하지 형벌은 없어요. 감옥에는 안 갑니다. 이중계약은. 그 3번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말로 기재하거나 이게 이중계약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한 경우 뭐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서죠. 형벌이 없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이중계약은 형벌은 없습니다. 1학년 1반, 3학년 3반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2개. 그 다음 4, 5, 6, 7은 자 거기 저거 4, 5, 6, 7 묶어서 3개월 여기서 3개월 정지. 3개월 정지. 자 4.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서명도 안 하고 날인도 안 한 경우 서명 및 날인이 2개죠. 4번 5번 5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다음 6번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설명하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7 도장 인장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면 3개월 자격 정지입니다. 꼭 외울 때 인장은 정지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도장은 정지야. 이 뜻이 뭐냐 하면 소공이 인장 등록 안 하면 자격 정지야. 근데 개공이 나중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하면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정지라는 겁니다. 소공이 도장 등록 안 했다. 자격 정지. 개공이 등록 안 했다. 업무 정지입니다. 무조건 이제 소공이 잘못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금리 2개 서서 확인. 이게 이제 자격 정지입니다. 자, 이제 양가라서 한번 등록 취소합니다. 이제 자, 등록 취소는 조심해야 돼. 이건 등록증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증을 준 등록관청이 취소하는 거죠. 요거는 자격증 취소하니까 자격증을 교부해 준 시도지사가 취소한단 말이에요. 이게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가 자격증 취소합니다. 이건 등록 취소는 등록증을 줬으니까 요거는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죠. 이건 절대적 등록 취소니까 요 절대적 자격 취소하고 비슷하잖아. 이거는 자격증을 빼앗아가니까 등록증 빼앗아가니까 앞에 세 개는 똑같아요. 그래서 외울 때 앞에 절대적 등록증은 부, 양, 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징역형인데 여기는 자 결격입니다. 외울 때 부양지결격, 부양지결격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등록증 취소해야죠. 절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우리 결격 사유. 예컨대 자 개공이 이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예컨대 전과자 3년이죠. 뭐 미성년자, 약간 또라 이런 게 절등치가 됩니다. 일단 부양지결격 일단 이걸 딱 올리죠. 부양지결격 여기는 부양지역 이렇게 하고 부양지결격 그리고 이제 투 스트라이크 투볼 삼진 아웃입니다. 투 삼진 아웃. 그리고 사망 해산입니다. 사망이나 해산하면 등록증을 절대적 빼앗아야 됩니다. 우리 등록증은 사람한테 주는 거는 죽으면 상속이 안 돼요. 사망 해산. 자 보죠. 절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반드시 하여야 한다. 암기하는 방법은 부양지는 자격 취소 같다 그랬어요. 부양지결격, 다음 투 삼진 아웃. 투 스트라이크, 투볼 삼진 아웃. 투 삼진 아웃 사망 해산입니다. 자, 부는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여기 비교해 보면 여기는 자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해야죠. 부정하게 자격증 취득했다는 것은 뇌물 주고 자격증을 샀다는 거예요. 부정 취득. 그 다음에 이건 자격증을 양도한 거죠. 이거는 정지기간, 자 자격증이 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거죠. 이거는 이법 위반으로 감옥에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야. 이거는 이제 달라. 이거는 똑같은 부인데 이거는 부정하게 등록증을 취득한 거죠. 부정하게. 그러니까 뇌물 주고 등록증 취득한 거.
이건 또 등록증 양도 양수한 거죠. 등록증 자격증이 아니고. 그러니까 등록증을 양도했으니까 등록 취소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요거는 업무정지 요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죠. 요거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이거는 업무정지 중에 한 거죠. 그리고 요거는 결격 부양지결격.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 2는 자, 여기 2는 삼지 나오죠. 자, 여기서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이중소속, 그죠? 이중계약서죠. 자,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이중등록이야. 이중등록. 등록증이 2개라면 둘 다 취소시켜야 돼. 등록증이 2개. 등록증 2개. 자, 여기는 이제 요걸 끌고 옵니다. 이중소속을. 자, 개공이 자기가 등록해놓고 남에 가서 사무소 두게 하죠. 이중소속하면 개공은 등록증을 취소시켜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아웃은 이제 나중에 삼진아웃은 우리 1년 내야. 최근에 1년 내. 항상 1년 내 기억해야 돼. 행정처분에서는 1년 내 삼진아웃은 업무정지를 한번 맞았어요. 업무정지. 또 두 번째 요거 제일 약한 거. 자, 업무정지를 맞았습니다. 또 세 번째 삼진. 세 번째 업무정지에 해당하면 가장 약한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한 절등치를 한다. 등록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3번 상습하면 절등치 등록증 취소시켜버려요. 3년 동안 영업 못하게. 삼진 아웃입니다. 그 다음 사망해산한 경우죠. 자, 하나씩 그럼 읽어보죠. 부양, 1번이야. 1번 부정취득. 1번 거짓말로 그 밖에 부정방법으로 뇌물 주고 취득한다는 거야. 부정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부정등록입니다. 부정등.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면허증 그 뇌물로 많이 샀어요. 옛날에. 그냥 그때 이제 뭐 초등학교 안 나고 그 시험만 치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운전면허 그냥 많이 줬어요. 그래 옛날에는 그 운전학원이 없고 운동장에서 그냥 줄 끊을 거야. 이제 줬잖아요. 그죠? 줄 끊고 뭐 조금 옆으로 빠져나가서 그냥 줬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그게 안 되죠. 그죠? 예. 저 주전자로 가지고 물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운전면허증 줬는데 뭐. 그래도 그분들 운전 잘하십니다. 자, 2번. 다른 자격증 양도 대여입니다. 빌려주면 안 돼. 빌려주면 절등치 당하고 1항 1반 감옥에 가야 돼.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매하거나 이게 이제 등록증 빌려준다는 거야. 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죠. 자, 양도는 돈 받고 파는 거고 대여하는 거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우는 게 양으로 자꾸 애우니까 최근에 와서는 대여를 더 많이 냅니다. 대여도 양도랑 같은 거예요. 자, 등록증 양도나 등록증 대여하면 등록 절대적 취소당하고 감옥에 1학년 1반 갑니다. 무조건 양도 대여도 1학년 1반이에요. 왜? 둘이 하는 거니까. 자,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같이 하니까 둘 다 손에 손잡고 1년 동안 감옥에 같이 가라는 겁니다. 등록증 양도대여. 다음 3번에 자,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는 거. 자, 업무 정지기간 중에 업무 정지 6개월 맞았어요. 그럼 집에서 자숙해야 되는데 자숙 안 하고 운전을 하는 거죠. 업무 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하거나 등록 취소, 자격 정지 처분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집에서 쉬지 않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하게 한 경우도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소공은 자격 취소당하고 개공은 업무 정지가 된단 말이야. 절등치가 되는 거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부양치 여기까지 똑같으니 결격이죠. 결격 사유. 오른쪽 4.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 당하는 경우. 원래 이제 결격이 되면 등록을 안 해줘야 돼요. 등록 안 해줘야 되는데 등록하고 나서 결격이 생기는 경우 있어. 이럴 때는 절등치입니다.
결격 사유 다 까먹었죠, 그죠? 자, 저 앞으로 한번 와보죠. 결격 다시 복습하러 옵니다. 중개사 보면 자꾸 눈에 익혀야 돼요. 자, 결격 사유를 우리가 19페이지에서 해왔네요. 19페이지 앞페이지로 와보세요. 19. 자, 19페이지에는 그 결격자 맨 위에서부터, 자, 왼쪽에 제한 능력자 3명이죠. 1. 미성년자. 2. 피한정 의견인 약간 또라이 선고받은 사람. 피성년 의견인 엄청 또라이 선고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 3. 파산자. 파산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줄이면 파산자입니다. 다음에 업무정지 한번 읽어보고요. 자격증입니다. 6. 자격 취소받은 자. 7. 자격 정지받은 자. 등록 취소받은 자는 3년 동안 결격입니다. 자, 벌금형이죠. 9번 이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은 자도 3년입니다. 다음 그 10번에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은 자는 전과자죠. 전과자는 감옥에 나와서 3년간 결격입니다. 다음 11번. 자, 11번에 요게 바뀌었어요. 좀 이제 다음 달에 제가 다시 또 바뀐 거 나눠드릴 테니까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받은 자는 그 오른쪽에 집행유예 기간 더하기 3년 경과해야 돼.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집행유예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됐는데 이제는 집행유예 기간 더하기 3년이 더 지나야 돼요. 3년이 경과해야 결격에 부들합니다. 금년에 출제된다고 봐야죠. 자, 맨 밑에 11번에서 집행유예 기간 뒤에 더하기 3년 이렇게 바뀌었어요. 5월달에. 자, 만약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어요. 사람보다 옛날에는 요 4년만 지나면 등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 지나고 엔더 3년이 또 경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형 살한 사람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이것도 바꾸신 겁니다. 집행유예 기간 만료되고 엔더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우리 실형 받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나와서 3년 지나야 되잖아. 집행유예도 집행유예 기간 지나고 3년이 경과해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금년 5월부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몇 개 이제 바뀌었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번 기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는 법인 자체가 결격입니다. 근데 임원이나 사원이 전과자가 있어요. 그럼 법인이 결격이야. 절등치입니다. 단 옆에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결격이 아니에요. 법인에 우리 상무이사가 전과자다. 전과자 같으면 빨리 2개월 이내에 해소 잘라야 돼. 자르면 법인이 결격이 아닙니다. 2개월 이내에 해소 안 시키면 결격으로 절등치가 돼요. 그다음 맨 밑에 1번부터 11번까지 결격 사유.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공도 될 수가 없고 보조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전과자는 나오거나 3년 동안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나고 3년 동안은 중개업 근처 오지 말라는 거야. 소공도 할 수 없고 개공도 할 수 없고 보조원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중개사법이 강력한데 왜 빌려줘 이걸? 지금 한 30%를 빌렸습니다. 사실 싹쓸이 해야 돼. 그래야 뭐 사기꾼들이 없어지지.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복덕방이라고 그러죠. 복덕방 공부하는 사람들 지금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렇게 다 외워야 되니까. 자, 결격이 되면 절등치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결격이 되면 아예 등록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등록 결격이니까. 처음에는 전과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등록해놓고 나서 한 몇 년 지나서 전과자 되었다 그러면 등록 취소시킨단 말이에요. 등록 취소입니다. 절등치. 자, 그럼 다시 우리 시로 돌아옵니다. 55페이지로 돌아와서 5번 투 스트라이크 투볼 삼진 아웃입니다. 투 삼진 아웃.
2N2 삼진 나올 겁니다. 자, 5번. 이중 등록이야.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이중 등록이죠. 이중 등록. 이중 등록은 등록증 둘 다 취소시켜버려요. 등록증 둘 다 취소시킵니다. 하나는 안동에 하나 등록해놓고 하나는 예천에 등록해놓으면 둘 다 등록 취소시키고 과목에 1학년 1반 갑니다. 먼저 2자가 나오면 1학년 1반. 6번 이중 소속이야. 소속.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공이 되거나 중개보조원이 되거나 또는 다른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되면 개공이 이중 소속이니까 등록 취소시킵니다. 1학년 1반이고. 자, 7번 가서 요게 이제 자주 나옵니다. 최근 1년 이내야. 최근 1년 내에 이 법이야. 중개사법에 의해서 몇 회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이 한 경우 삼진이죠. 업 더하기 업 세 번째 업무정지에 해당하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아예 절대 등록을 취소시킵니다. 삼진 아웃입니다. 3아웃 체인지야. 2N2 삼진 아웃. 이게 절등치입니다. 부양지결격 2N2 삼진 아웃. 다음 8 사망해산입니다.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상속이 안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절등치. 요거는 청문은 실시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사망이나 해산하면 청문회는 실시 안 합니다. 자,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많이 내는 이유가, 자, 요 절등치는 반드시 취소해야 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취소시켜야 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당구장 절등치 사유를 위반하면 반드시 취소해야지 업무정지 처분할 수가 없다. 가로 안에 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이 지문도 자주 내. 그 이유가 이제 여기까지가 절등치야. 그 다음 임등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임의적으로 등록 취소할, 이거는 할 수 있다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조심할 게 임등치 사유에 해당하면 요거는 자, 뭐하고 선택이냐면 또는 업무정지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등치 사유에 해당하면 업무정지 할 수도 있고 임의적 등록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이 선택이니까 요거는 임등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 취소하는 게 아니고 업무정지 할 수도 있다. 요거 때문에 잘 된단 말이야. 절등치는 절대 선택 못하고 반드시 취소시켜야 되고 그 밑에 나입니다. 나 임의적 등록 취소 줄여서 임등치. 등록 간청이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자, 그럼 하나 더 적어. 또는 선택으로 업무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임등치에 해당하면 임등치 안 하고 업무 정지시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업무 정지시킬 수도 있다. 선택입니다. 내가 이제 일을 하다가 이 임등치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등록과정에 안정시청에 가가지고 이거 내가 좀 잘못했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업무 정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란 말이야. 업무 정지하면 뭐 길어봤자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취소 당하면 몇 년 동안 장사 못해? 3년 동안 못하잖아.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뭔가 좀 하나 조그마한 거 받으세요. 우리 운전할 때도 그렇죠. 그냥 안전벨트 안 맸습니다. 한 3만 원짜리 걸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무조건 빡빡 우기지 말고 세상 살면서. 지금 김남국 의원도 그래요. 와가지고 석고대죄하고 큰 절 한 10번 해야지. 이놈의 새끼. 그래 해도 내가 봐줄동 말동 하는데 이놈의 새끼가 잘난 척하고 아마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야 돼. 그렇습니다. 네,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자, 외우는 방법은 일단 임의니까 그죠? 미음이잖아요, 그죠? 미음을 외우면 돼. 미음. 자, 그럼 아까 이제 뭐하고 비교했냐면 여기서 할 수 있다니까 요거이 자 자격 정지할 수 있다고 비슷해. 금지가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금지. 비슷합니다. 임등치는
항상 공부할 때 자격 취소 먼저 해오고 절등치 비교하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하고 임등치를 비교합니다. 여기 금리 2개 여기까지 같아요. 자, 금지 이 2개 여기는 미달이 들어갑니다. 아까 여기서는 부양지 여기서 부양지 결격이 들어갔죠. 여기는 금이 2개 하고 이 기준 미달 근데 미달 뭐 기준 미달 대표적인 애가 뭡니까? 법인에서 자 공인중개사가 몇 명 이상 해야 되죠? 법인은 임원 사원이 3분의 2 이상이 중개사야 되잖아. 그럼 미달되면 임등치입니다. 금이 2개 미달 이렇게 지금 외운다. 금리 2개 미달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여기 미음 들어갔죠. 요 미자 미음 들어갔죠. 미음. 그 다음에 자 금이 2개 미달인지를 임겸업전을 읽고 임겸업전 임겸업전 읽고 자 임겸업전 여기도 미음 들어가죠. 업도 이제 업무보정 살짝 이렇게 임겸업전을 읽고 이렇게 읽고 이제 반성해야 되죠. 육사 갑니다. 육군상한학교에 2년 동안 가자. 642 여기는 2N2 3지 나오시는데 여기는 642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금이 2개 미달 금리빨 2개가 미달한데 임겸업전을 읽고 642년 가자. 642 육군상한학교 2학년만 댕기면 됩니다. 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걸 머리를 따서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면 이 줄이만은 꼭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금이 2개 미달 임겸업전 읽고 642년 가자. 2년은 자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일단 금이 2개 미달이면 임겸업전 읽고 642학년 2반 가자. 자, 하나씩 가보죠. 1. 개공이 금지행위입니다. 아까 소공이 금지행위 하니까 뭐였죠? 자격 정지였어요. 자, 개공이 금지행위 하면, 자, 임등치 할 수 있다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할 수가 있다. 금지행위는 반드시 해봐야 돼요. 금지는 미음이니까 임등치. 또, 거기 금지행위 10개 한번 적어보세요, 또. 아까 했지만 까먹었겠죠? 까먹은 사람 앞에 거 뺏기러 와야지. 앞에 어디에 적혀있어? 53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53페이지 맨 밑에 1번. 10개 적어보세요, 또. 매, 알, 초, 판, 정직, 상투, 시세단체. 첫 번째부터 계속 노래 불렀어요. 중개사법에서는 금지행위 모르면 꽝이야. 10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금지행위. 매알, 초판, 정직, 상투, 시세단체. 이걸 이제 개공이 하면 뭐죠? 임등치고 소공이 하면 자격정지고 중개보조원이 하면 감방만 가는 거야. 감방만 1항 1반이나 3항 3반. 자, 매알, 초판, 정직, 상투, 시세단체. 근데 이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면 뭐냐면 이게 나오면 임등치일 수도 있고 또는 그죠? 업무정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금지행위가. 왜냐 아까 임등치는 뭐하고 선택이라고 그랬죠? 업무정지와 선택이라고 그랬잖아. 자, 금지행위는 반드시 해야 된다. 금지는 미음이니까 일단 임등치, 임이라고 외우고 소공은 자격정지. 자, 2번. 요건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는 2가 자 가세요. 미음이죠? 사무소가 2개입니다. 사무소 2개. 아까 투 서드라이크 2개 쪽에 이중 소속은 절등치야. 사무소 2개만 임등치입니다. 사무소 2개. 묻자 미음이잖아. 중개사무소 2개일 때는 그때는 임등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2개 이상 중개사 묻자 물을 소를 든 경우 2개 사무소입니다. 1학년 1반이고 임등치와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자, 이중 등록은 뭐야? 이중 등록은 절등치고 이중 소속도 절등치야. 근데 사무소가 2개라면 임등치야. 구별 잘해야 돼. 이런 거 틀리기 쉬워요. 2개 사무소는
임등치입니다. 왜냐면 등록증은 한 개인데 사무소만 두 개라는 거예요. 임등치. 다음 3번이 이제 요거죠. 계약서 두 개. 이중계약서. 3번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말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이죠. 뭐 다운계약, 업계약, 이중계약입니다. 요거는 옆에 적으세요. 요거는 임등치인데 아까 소공이 이중계약서 뭐였죠? 자격정지죠. 무조건 소공은 자격정지. 그리고 옆에 적어 형벌 X입니다. 감옥에는 안 갑니다. 이중계약은 감옥에는 안 가요. 감옥에는 안 갑니다. 이중계약은. 이중계약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업계약, 다운계약은 감옥에는 안 가고 임등치는 당할 수 있어요. 다음 4번은 이제 등록 기준 미달이죠. 미달. 등록 기준 미달이 가장 많은 게 아까 했죠. 법인에서 임원 사원이 자격증이 3분의 1 미만인 경우죠.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 자, 등록 기준 미달. 다음 5번 임시 임자 나왔죠?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한 경우 여기에 이제 임시시설물이야. 자, 임시시설물은 결국은 이중사무소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 사무소가 있는데 이 앞에다가 자 임시 컨테이너 놓은 거죠. 그러면 임시일 수도 있고 사무소 두 개 비슷하니까 두 개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떴다방이죠. 쉽게 얘기해서 떴다방은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다음 6번은 법인의 겸업제한의 요거 법인의 겸업제한. 법인인 개공사가 규정된 업무 이외에 겸업한 경우 겸업제한. 법인은 겸업 6개만 할 수 있죠. 그죠? 그거 이해하면 임등치입니다. 또 겸업 복습을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겸업자. 자, 법인의 겸업이 6가지 보러 갑니다. 20쪽이야. 20페이지. 20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양가로 1번 법인인 개업공인 중에서의 겸업제한 6개. 여기서 한 문제는 꼭 나와요. 꼭 나오고 뒤에 임등치에서 또 나온단 말이야. 자, 법인인 개업공인 중에서는 법인만이야. 우리 개인인 개공은 겸업에 제한이 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공무원 빼고는. 법인인 개업공인자는 다음에 규정된 업무 그 6가지입니다. 6가지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가 없다. 다른 걸 하면 임등치라는 거예요. 자, 6개 외우러 가자. 1.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입니다. 상가하고 주택만 관리 대행 가능해요. 땅은 안 돼. 밑에 안 되는 거 나오죠. 상가가 아닌 농업용이나 공업용 건축물 하면 임등치야. 또 부동산 관리 대행이 아니라 업으로 하면 안 돼. 업엑서 임등치입니다. 다음 2번도 마찬가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입니다. 상가하고 주택의 분양 대행해야 돼요. 상가가 아닌 농업용이나 공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이거 임등치예요. 또 토지, 뭐 택지도 토지잖아요. 토지, 택지와 같은 땅 분양 대행하면 임등치입니다. 다음 3번 컨설팅.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줄거죠. 상담이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해야지 자기가 업자가 되면 안 돼요. 못하는 거. 부동산 개발업 X, 개발 대행 X입니다. 상담을 해야 돼. 상담, 컨설팅을 해야지 자기가 직접 업을 하거나 대행하면 안 돼요. 다음 4번에 프랜차이즈인데 이거는 개공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개업 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과 경영정보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공을 대상으로 해야 돼. 개공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최근에 우리 밥집 백종원 씨 욕 많이 얻어먹고 있죠, 그죠? 그분들 다 개공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하고 있는 사람 대상이죠. 영업하지 않은 사람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프랜차이즈. 오른쪽 가보세요. 개공이 아닌 그냥 공인중개사 대상하면 안 돼요. 또 개업 준비 중에 있는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개설 등록한 개공 대상으로 해야 돼. 또 법인의 임원 사원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하면 안 됩니다. 자, 5번. 자, 도배 및 이사업체 소개. 이거는 개인은 다 할 수 있는데 등 주거 이전에 부수하는 용역의 알선. 이거는 개인인 개공 가능한데 법인 안 돼요. 즉 용역을 제공하면 안 돼. 용역을 알선해야지, 소개를 해줘야지 자기가 직접 이사업체 용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도배나 이사업체 직접 운영 X입니다. 개인인 개공은 가능한데 법인은 안 돼요. 자, 마지막 경공매죠. 6번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하고 취득 알선, 그리고 매수 동의어 입찰 신청 대리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구장 표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매수 신청 대리하려면 반드시 대구지방법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방법원에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6가지 이외에 겸업하면 임등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인겸업 여기까지 했어요. 인겸업 전, 여기 이제 업자 업무보정, 전속중개 업무보정 갑니다. 그게 7번 56쪽 7번 손해배상 책임, 임자 위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임자를 찾아야 돼.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줄이면 업무보정이죠. 업무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옆에 적으세요. 얼마죠? 법인은 얼마? 4억. 개인은 2억. 이거 업무보정 설정 안 하고 업무를 하면 임등치입니다. 업무보정, 법인은 4억, 우리 개인은 2억. 다음 8번입니다. 전속중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원래 7일 내 정보 공개하죠. 전속이니까 7일 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중개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라 그랬어요. 즉 비공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면 임등치가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 위반이죠. 다음 642 갑니다. 자, 9번 6개월 초과 휴업이야. 6개월 초과. 원래 이제 휴업은 몇 개월 초과할 때만 신고하죠? 3개월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한두 달 휴업할 때 신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휴업은 넣어도 6개월을 원칙적으로 초과하면 안 돼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면 임등치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가 포인트야. 6개월 이상 그럼 틀려요. 초과 휴업이죠. 다음 10번 이제 3회면 6사 아니죠. 644는 좀 더 갑니다. 10번 최근 1년 이내에, 잘 보세요.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4번째 업무정지 또는 4번째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한 경우, 이걸 사회상습범이라 그래. 4번째 업무나 과태료에 해당하면 자 임등치를 해야 돼요. 그 당구장비 조심하고, 절대적 등록 취소사인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거는 절등치를 해야 돼. 업에 해당하면 절등치 해야 되고, 업이 아닐 때 사회상습범은 임등치를 합니다. 자주 나와요. 10번은 중요 표시해 놓고 보죠.
이런 게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제 좀 고급 문제를 냅니다. 자, 개공 A가 개공이 자, 최근 1년입니다. 항상 행정처분은 자,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는 1년 선계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 자, 최근 1년 내 1년 냅니다. 개공 A가 업무 정지를 한번 맞았어요. 그 다음에 과태료를 또 한번 맞았습니다. 다음 과태료를 맞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업무 정지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그럼 요거는 자, 네 번째니까 상습범이니까 업무 정지를 안 하고 과태료를 하지 않고 바로 등록 취소, 임등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상습범 업과를 합해가지고 네 번째가 되면 임등치입니다. 또 요것도 임등치죠. 과 더하기 업무정지도 임등치입니다. 그래서 업과 가가 합해가지고 네 번째가 되면 무조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했잖아요. 임의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면 또 뭐도 선택할 수 있다고? 업무정지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난친단 말이에요. 원칙은 임등치인데, 자, 임등치인데 봐줘가지고 업무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임등치야.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업무정지 한번 맞았어요. 1년 내. 또, 과태료 한번 맞았어요. 또, 업무정지 맞았어요. 다음, 과태료에 해당해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뭡니까, 이거? 네 번째니까 임등치죠. 그런데 과태료가 아니고, 요게 네 번째 업무정지에 해당해요. 그럼 뭐겠어요? 세 개 됐잖아. 이는 임등치가 아니고 절등치가 된다는 거예요. 요 점을 조심하셔야 돼. 무조건 1년 내에 업이 3번 나오면 무조건 절등치고, 업이 3번 안 나왔을 때 네 번째 과태료나 뭐 업무정지가 되면 임등치라는 거. 업이 3개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등치고, 이건 제외. 가장 강력하니까. 무조건 업이 1년 내에 3번 나오면 절등치. 그거 빼고 업과 가를 합해서 네 번째 나오면 임등치. 그 다음 조금 이따 나와 이제 3번 나오면 업무정지야. 자, 당구장, 그 밑에 11번 이제. 자, 2년에 독점법 2번 위반. 2642.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공사가 독점규제법, 줄여서 독점법을 위반하여 금강원장으로부터 시정조치 받거나 또는 과징금을 2년, 최근 2년 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2년에 2번 독점법 위반하면 임등치입니다. 그래서 642 이렇게 한 거예요. 6은 휴업기간이 6개월 초과 사는 업무와 과태료가 네 번째 상습, 그리고 독점법 2년에 2번 걸린 경우. 자, 다시 해보면, 자, 금리 두 개가 미달하는지 임겸업전을 읽고 642 가자. 이렇게 육군사관학교에 2년만 가자. 금리 두 개가 미달한지 임겸업전 읽고 미음이 가장 많이 들어가. 금리빨, 금지, 이계사무소, 미달, 자, 임시시설물, 겸업위반, 업무보정. 참 미음이죠. 그래서 임등치로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리에 남아 있어요. 자, 당구장 표시 아까 설명한 거요. 최근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1회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동그라미 치세요. 선택적으로 뭐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업무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절자 임등치하고 업무 정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찾아 나와요. 자, 그렇게 하고 머리 아프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제 업무 정지가 있습니다. 네.